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57화. 곤륜의 흑영. 검이 돌아오다. 장안성 무림맹본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동장대의 종이 새벽 3번 울릴 무렵 맹내 외곽 초당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찢어지듯 터졌다. 풍계 장로님! 장로님이? 실내에는 자욱한 피비린내, 다만 내실 안은 깨끗했다. 단 한 줄기 피의 자국만을 제외하면. 풍계 장로 실종. 그는 장로원에서 전통 무학 정리를 담당하던 핵심 인물로 무림맹의 무공경전 전수를 맡고 있는 맹내 주요 인사였다. 그의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그가 보관 중이던 삼공비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림맹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할 무림맹의 비기심법이었다. 이 무공은 100년 전 무림의 새 거대 내공 체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핵심 도법도 수록되었는데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자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지금은 달랐다. 풍계 장로의 방 입구에 남겨진 것은 하얀 비단 조각. 그 위에 묵으로 쓴 동방 예맥 문자의 글귀. 아, 동신맹의 주축인 동살문.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 안으로 침입한 거지? 경계병 32명이 한밤에 근무 중이었고 더욱이 장로원엔 감찰비가 돌아다녔다. 그런데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며 공포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날 밤 축시. 이번엔 사면장로, 천계 내공의 최고 전문가이자 원로원 내 내공 중심 무공연구 학파의 수장이었다. 그는 매일 습관을 좇아 새벽 기도를 올리는 인물로 하늘과의 기운 흐름을 통해 김운둔갑과 유사한 행공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기도를 올리던 중 정저한 채 숨이 멎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눈을 뜬 채 엎드려 있었고 입엔 한 개의 검은 구슬이 박혀 있었다. 흑인무 중원의 북방 이단 무공. 이들의 기법은 고대 무속과 결합되어 혼을 베어내는 방식.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의지를 빼앗아 공허한 인형으로 만드는 방식이었다. 감히 이런 짓을 사면 장로에게. 원로원의 경악.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다음 날 밤 해시. 이번엔 팽화지. 팽가의 대장로이자 무림맹에서 실질적 운영권을 가진 핵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무림맹의 총장례계를 관장하는 인물로 무림맹 외부 정보 통제를 전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그의 좌석에 남겨진 것은 암흑색 칼 한 자루, 검은 칼날엔 붉은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다. 그 위엔 쪽지가 남겨져 있었고 그것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암천은 아직 온 것이 아니다. 우린 단지 그 문을 연 것뿐이다. 무림맹 회의실 그로부터 1시간 후 장로들과 원로들, 팽가의 중견 인물들, 그리고 무림맹의 특기병 일부가 모여 있었다. 이건 정말 선전포고야. 무겁고 깊은 목소리. 성문이 무림맹에 보낸 팽원이었다. 사면, 풍계, 팽화지 등. 이 셋은 결코 우연히 제거된 게 아니다. 공통점이 있지. 그들은 모두
무린맹 내무 동계의 전산을 총괄하던 인물들이야. 무린맹 운영의 실질 실력자들. 그는 탁자를 쳤다. 암천, 흑인, 동살문. 이 셋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중원 3대 살수천이 암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뜻이지. 팽가에서 파견한 무린맹 무사가 물었다. 목표는 뭡니까? 팽어는 단호히 말했다. 유성문, 아니 당대 곤륜검과 그리고 그의 검묵로. 그가 돌아온 이상 그를 견제할 단 하나의 방법은 그가 온전히 실력을 회복하기 전에 무린맹을 장악하는 것. 이건 어찌 보면 기억을 잃은 자의 기억과 자각을 막는 전쟁이야. 그 말에 방아는 침묵에 잠겼다. 그때 한 병사가 서신을 들고 달려왔다. 소가주님, 이건 오늘 새벽 외곽 소금 창고 부근에서 발견된 전단입니다. 팽원이 그 전단을 받자 거기엔 무언가 검게 그려져 있었다. 단 하나의 상징. 묵노. 전설의 검 돌아온다. 드디어 곤륜파의 도인들이 무린맹에 당도한다는 것인가? 팽원은 서신을 보며 놀란 눈으로 글을 읽고 있었고 장안성 남문의 고가옥 밀집지대. 이를 구경하는 외지인이라면 이 고가옥으로 위축함을 충분히 느낄 수밖에. 그곳은 한때 황실 내궁의 뒤처리 담당 내시들이 머물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무린맹 외부인 통제구역으로 쓰이며 일부 특기병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구역엔 죽음의 향이 퍼지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3명 전원 혼이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군. 무인의 죽음으로는 매우 참혹하군. 장내계 직속 감찰이 시체를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시체는 모두 가슴 중앙에 세 손가락만 한 흔적이 찍혀 있었고 눈은 하늘을 보며 멍하니 열려 있었다. 검에 찔린 것도 손에 꿰뚫린 것도 아닌데 이게 대체 뭐지? 이건 혼격입니다. 뒤에서 다가온 팽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흑인무의 특기죠. 육체는 건드리지 않지만 혼의 신맥을 끊는 방식. 저 정도면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체는 열흘 안에 스스로 붕괴되어 가루가 됩니다. 흔적도 안 남죠. 죽음조차 증거가 될 수 없는 살인이라. 그래서 암천, 흑인, 동살문이 두려운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 그때였다. 타타타타탁탁탁. 급보를 들고 뛰어온 전령이 외쳤다. 팽소가주님, 지금 무린맹대 곤륜방에 낯선 검객이 난입했습니다. 곤륜의 외사장 한 명이 제압당하고. 순간 팽원의 얼굴이 굳었다. 곤륜. 전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 검객이 곤륜파의 내문 수제자인 우연 장로와 마주쳤는데 곤륜 장로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묵노, 금곡 적하도인의 검을 든 자 진정 살아있었단 말이냐? 라고. 쾅! 팽원이 분노로 앞에 있는 탁자를 힘껏 내려쳤다. 묵노가?
진정 무린맹 안으로 들어왔단 말인가? 전령이 끄덕이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가 남긴 것입니다. 봉투엔 팽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팽원이 받아들고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단 한 장의 두루마리. 그 위에는 붓글씨처럼 쓰인 문장 하나. 성문이 기억을 찾기 전 나는 이 검으로 문을 막는다. 묵노. 허허! 성문이 기억을 찾기 전 팽원은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기억을 찾는 중이 아니라 기억을 받아들일 각오를 다지는 중이야. 곧 깨닫겠지. 자신이 누구이며 이 세상이 무엇을 잊으려 하였는지를. 그 순간 팽원의 등 뒤에서 무언가 느릿하게 움직였다. 팽원아.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분명히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였다. 팽원은 돌아섰고 그곳엔 단정한 비단 두루마기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엔 짧은 검. 검씨는 백옥처럼 희고 검집은 없는 상태였다. 헉! 난 너의 얼굴을 알고 있다. 팽원은 대경한 얼굴을 하였으며 그의 시야에 매우 차가운 얼굴을 한 여인이 들어왔다. 정은연. 무린맹의 사태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그녀는 팽원의 놀람과 상관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내가 가려던 곳이 바로 여긴데 묵노가 곤륜에서 돌아왔다는 건 문이 열렸다는 것과 같은 말이야. 팽원은 조용히 말했다. 제동님을 죽이러 온 거냐? 정은녀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존재. 그게 암천 전설의 살수 특 23호 유성문이야. 그의 신분을 알게 되고 나는 경악했지. 그가 전설의 금곡 도인이라는 사실 말이야. 하지만 난 다만 그가 잊고 싶어 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팽원은 잠시 그녀의 시선을 마주보다 말했다. 묵노가 곤륜검 곁으로 가고 있다. 그걸 막을 거라면 지금이 기회다. 정은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이번엔 난 지켜볼 거야. 뭐? 묵노는 곤륜의 심이야. 그가 돌아온 이상 성문이 어떻게 하든 곤륜은 반드시 반응할 거고 무림은 또다시 피바람이 불게 될 거야. 그 피바람이 어디로 흘러갈지 나는 이번엔 반드시 지켜보겠어. 그녀의 검이 천천히 돌아서며 허공을 베었다. 순간 얇은 공간이 갈라졌고 검기 사이로 한 자루의 검이 비처럼 떨어졌다. 팽원은 그 검을 보며 중얼거렸다. 허! 암천십수. 그건 묵강의 검. 정은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묵강이 아니라 칠수야. 칠수. 이번엔 내가 묵강의 얼굴로 신분을 숨기고 유성문에게 보낸 아이. 성문은 아직도 그게 진짜 묵강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곧 깨닫겠지. 자기가 꿈에서 본 붉은 옷의 자가 누구인지.
그자가 문 너머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암천주 정은녀는 매우 신비로운 모습이었고 팽원의 눈에 들어온 여인의 얼굴은 매우 창백하고 흰 눈과 같은 티 없는 얼굴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다. 팽원, 난 그대가 팽가의 소가주라는 것을 알고 있어. 소가주, 그대는 기억하고 있어. 우리 암천에 이미 마신이 도착했다는 것을. 아마 유성문은 다른 살수문의 암계를 파회하더라도 우리 암천은 절대 넘어서지 못할 거야. 호호호호. 우습군. 이제 여긴 흥미가 별로 없어. 나는 곧 다시 사라진다. 정은녀는 단호히 말했다. 팽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이번에도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리겠다는 건가?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관망이야. 동살문, 하백. 그가 이끄는 아이들이 먼저 유성문과 부딪히게 될 거야. 그때까지 암천은 움직이지 않아. 나는 단지 그 대결의 증인이 될 뿐. 그녀는 부드럽게 허공을 가르며 검을 다시 검집 없는 허리에 찔러 넣었다. 하백이 무슨 선택을 할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자도 이제 선택해야 해. 동신맹의 이름으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칼날을 꺼낼 것인지. 그러면 넌 철수하겠다는 거냐? 팽원이 물었다. 정은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보법을 전개하며 뒷걸음질 쳤다. 묵노가 움직이는 이상 지금은 우리 암천의 개입 시점이 아니야. 우리가 더 나서면 북방의 방패 곤륜이 진정잠에서 깨어나고 말 거야. 난 북방에서 유성문을 돕는 곤륜이 무림맹으로 진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녀는 땅 위에 단 한 줄의 칼자국을 남기며 사라졌다. 그 칼자국엔 싸늘한 냉기가 얼어붙은 듯 맺혀 있었고 순간 주변의 기운조차 먹먹해졌다. 헉! 강력한 음한지공. 도대체 암천주는 무슨 무공을 익힌 것인가? 다시 또 그림자는 물러가는군. 팽원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는 긴 호흡을 내쉰 뒤 측근을 불렀다. 암천의 철수를 무림맹 내에 공표하라. 무림맹 곤륜방 내 병력은 내 명령 없이 팽가의 무사들은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곧장 곤륜방으로 간다. 장한성 무림맹 내 곤륜방. 곤륜파의 문화 장로들과 고문 무사들이 하나둘 입실하는 중이었다. 그들 모두 백옥으로 깎아 만든 곤륜산 신장을 상징하는 검은 비석 앞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곤륜 내전 제1비공이라 불리는 곤륜 진면목의 고요한 공간. 뚜벅뚜벅. 팽원이 등장하자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그 앞에는 우연 장로가 두 손을 모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팽소가주. 우연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귀한 걸음입니다. 팽원은 우연에게 허리를 약간 숙여 포권하며 주변을 훑었다. 그리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묻고 싶습니다. 그 검계, 진정 묵노를 든 자였소? 그렇습니다. 우연의 말은 단호했다. 그 검, 그 무공,
그가 쓴 조식은 곤륜의 고대 대검법, 청하검식의 제오식, 지연낙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청로가 아니었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것은 청로의 반검식, 묵로의 제육식, 혼읍파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든 검이 묵로검이 아니요. 묵로는 곤륜의 어둠. 팽원이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본래 그 검은 금곡 적하도인의 검이자 활인과 살인을 나누는 이중식 검법을 담고 있어. 우연히 덧붙였다. 스승께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었습니다. 묵로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진정한 곤륜의 문이 열릴 때다. 팽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자 곤륜의 이름을 대진 않았소. 그렇습니다. 다만 그는 곤륜의 내력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고 내공의 구조조차 곤륜의 삼중순환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곤륜의 피를 물려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가 성문이라는 말도 진실이겠군. 우연은 잠시 침묵했다. 맞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름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허공에 휘두른 마지막 한 회, 그것은 묵로의 혈명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직 금곡 적하도인이 유성문이란 이름을 남길 때 쓰던 인장체. 팽원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곤륜이 움직이는군. 그가 등을 돌리며 말했다. 장안의 피비린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문제는 제독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순간 묵로는 다시 검이 아닌 도가 되어 무림을 가를 것이다. 우연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팽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팽소가주, 그는 곧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린 그에게 묻겠지요.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팽원은 천천히 대답했다. 묵로는 그를 기다리는 검이고 우린 그가 선택한 날을 기다리는 자들일 뿐이니까. 만약 곤륜방에 묵로가 도착하면 잘 보관하시오. 곤륜검께서는 그 검을 운명적으로 잡을 것이오. 팽원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곤륜 방을 빠져나갔고 곤륜의 장로 우연은 짙은 미소로 팽원의 뒷모습을 따라갔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